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미니의 순수 전기 컴팩트 SUV인 에이스맨입니다. 신형 에이스맨은 미니 그룹에서 약 10년 만에 나온 신규 라인업으로서 ESE, JCW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독특한 디자인에 짜릿한 주행 감성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에도 연계가 되어 있으며 도심 주행 위주의 독특한 컴팩트 전기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SE 트림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트림마다 다른데 총 5가지 선택권이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레벨 레드 컬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레드보다는 다홍빛에 가까운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도 트림마다 약간의 가니쉬가 다른데 SE는 지금처럼 실버 라인이 조금 더 많이 적용이 됩니다. 전기차긴 하지만 차체 컬러를 이어지는 그릴부와 함께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총 웰컴 라이트가 3가지가 들어가는 시그니처 LED가 들어가면서 시인성이 좋은데요. 이게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이질감이 없어서 저는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범퍼 라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스포츠 유틸리티 SUV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미니의 전통을 이어주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에이스맨은 소형 SUV급에 속하며 전장은 408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체 사이즈는 약간 더 컴팩트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SE 트림 기준으로 이렇게 루프가 블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포스가 느껴집니다.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BMW 차량들처럼 플러시가 들어가 있어서 공기 저항도 줄여주긴 하지만 바디 컬러하고 일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휠은 19인치가 적용이 되지만 트림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휠 선택권은 총 3가지가 됩니다. SE 트림 기준으로는 지금 보시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데 에이스맨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친환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작 중에 탄소가 줄어들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윈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대응력이 좋아 보입니다. 충전 포트는 조수석 후방 쪽에 위치해 있으며 54.2kW NCM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95kW 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31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심플하면서도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정중앙부에는 에이스맨이라는 레터링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도 트림마다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SE 트림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 디퓨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아닌 수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며 기본 적재 용량은 300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005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일단 공간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나 둘이 타고 다녔을 때에는 괜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도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곳에 자동차 용품들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미니 에이스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에이스맨은 트림에 따라서 실내의 컬러, 소재가 바뀌는데요. SE 트림 기준으로 시트는 아이보리 시트와 청록색 투톤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됩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들어가면서 비건 가죽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재활용 패브릭과 함께 2D 스타일 직조 텍스타일 소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활용 소재가 들어가면은 약간 촉감이라든지 쿠션감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가죽이 씌어져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무드를 추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SE 트림 기준으로 아이보리 시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죽 코팅 한 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쪽에도 미니만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제일 안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 2개와 함께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차량들처럼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링 스타일로 들어가 있어서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신형 미니 하면은 여기 센터 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락앤락처럼 뚜껑이 있습니다. 손잡이도 패브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그 위쪽에는 조작계가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와 함께 시동 레버, 익스피리언스 모드, 또 이거는 볼륨 조절 다이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운전 중의 사용성은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형 미니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원형 패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9.4인치 원형 OLED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속도계부터 커넥티드 온보드 인포테인먼트, 어시스턴트 허브를 담당하고 차량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계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 이러한 모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마다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미니 브랜드는 고카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고카트의 감성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래쪽에 세 번째 스포크는 일반적인 이런 플라스틱이 아니고 재활용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감성이 정말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좌측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과 함께 우측에는 지능형 개인 어시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세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니 에이스맨은 계기판이 따로 없습니다. 약간 이런 스티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가죽, 요거는 이제 디자인 파츠고요. 그 안쪽에 플로팅 타입의 윈드실드 HUD가 들어갑니다. 이 HUD에서 내가 쓰는 RPM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속도, 그리고 단속 구간, 요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행하면서 큰 불편함이 없기는 한데 이게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이 면적을 조금 더 키운다면은 운전 중에 사용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에이스맨은 이렇게 2D 스타일의 직조 텍스타일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야간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합쳐지면서 라이트 프로젝션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모드에 따라서 라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하고 만나면서 상당한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센터에 들어가 있는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고 사실 기능이랄 것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도어 캐치는 이 아래쪽에서 당겨서 여는 방식이고요. 약간의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이쪽은 막혀있지 않고 뚫려져 있는 타입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신형 미니 에이스맨 실내에 앉았을 때의 감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여전히 전동화 파워트레인도 녹여져 있다 보니까 미니스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맨 기준으로 위쪽에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커버도 전동 커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뜨거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옵션을 장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슬라이딩 커버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라스 루프에서도 미니스러움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실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패턴이 들어가면서 이게 또 이제 익스피리언스 모드에 따라서 여기서 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브랜드가 사실 많지가 않은데 확실히 미니는 상당히 잘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죠?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미니 에이스맨을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입성을 했습니다. 미니 에이스맨은 트림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타고 있는 SE 기준으로 54.2kW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312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73%가 차 있고 그랬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는 222km 222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주행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주행감을 살펴보면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소형급이긴 하지만 경쟁 차종들하고 비교하면 덩치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전고도 살짝 낮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했을 때 SUV를 탔다라는 느낌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살짝은 높은 세단을 탄 것 같다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방 시야가 안 보여서 불편하다라든지 그런 거는 없지만 조금 시트 포지션이 높은 SUV를 기대하고 타시면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노면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며 차체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미러가 들어가 있어서 후방도 그렇고 측방부도 그렇고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정말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늘 제가 리뷰를 하는 코스인 자유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로는 지금처럼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화물차라든지 대형 트럭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차량과 안 좋은 차량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현재 저는 19인치 휠 사양의 에이스맨을 타고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42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느껴본다면 승차감이 사실 막 그렇게 썩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미니 같은 경우는 고카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량들의 승차감하고 비교했을 때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고카트 기반으로 달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승차감이 아늑하다, 편안하다 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경쟁 차종들 중에서는 승차감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니 그룹에서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는 않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니를 운용하셨던 분들이 에이스맨을 타시면은 이거 승차감 그래도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미니를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한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윈도우가 닫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입니다. 자연스럽게 닫혀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텅 하고 닫아주지도 않는 중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풍절음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조용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 대중적인 브랜드의 차량들이 실내 정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니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차음 글라스가 없습니다. 윈드실드 요 앞유리도 없고 옆유리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그냥 단일 유리입니다. 여기서 더 시끄러운 게 있어요. 바로 로드 노이즈. 하부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이 다른 대중적인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일단 휠 사이즈도 19인치 단일 휠이 적용이 되는데 소형급에서 19인치는 오버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인치수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윈터 타이어는 보통 올 시즌 타이어에 비해서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최저 지상고가 낮아요. 주행 안전성 때문에 최저 지상고가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노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이 캐빈룸에게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내 정숙도는 사실 시끄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실내 정숙도부터 해서 뭐 승차감까지 계속 미니 일렉트릭에 대한 혹평만 했거든요. 이거 조금 아쉽다. 이거 조금 시끄러운데? 이거 약간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속 파트에서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 미니 같은 경우는 고카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들이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작든 크든 간에 그 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MW가 그렇죠. 그래서 미니 같은 경우도 작은 세그먼트군 큰 세그먼트군 이 주행 감성은 살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코어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주행 모드는 고카트,
코어,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고카트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이야호! 이런 사운드와 함께 디지털 클러스터도 변경이 되었고 약간의 이런 주행 감성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야! 오! 오! 오, 대박. 이게 미니지. 얘가 지금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거든요. 보통 전기차에서 가속감을 좋게 만들면 즉각 토크감이라고 하죠. 토크감을 세게 세팅을 하다 보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자마자 팡 튀어나가고, 또 이제 약간 오버하는 차들은 휠스핀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기는 하지만 안정감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좀 위험하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니의 에이스맨은 안정적으로 가속이 되는데 되게 짜릿해. 그래서 에이스맨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218마력에 33.7토크의 힘을 보유합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고성능이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카트 모드로 변경을 하고 밟아보잖아요. 그럼 내가 순간적으로 고성능 전기차를 탄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주행 감성이 굉장히 짜릿해요.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확실히 미니만 할 수 있는 이런 주행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렸으니까 이제는 뭐다? 회생제동을 느껴볼 차례다. 마침 또 이제 제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빠질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있긴 하지만 이 기어 셀렉터 아래편을 보시면은 D 드라이브 이외에 B 모드가 있습니다. B 모드로 세팅을 하고 현재 지금 신호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정차 지원해 줄 것이냐? 저 지금 브레이크 페달 안 닿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더 가야 되는데 완전 정차돼. 지금 뒤에 차 없거든요. D 드라이브와 다르게 B 모드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용하는 모드라서 그런지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개입도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셉니다. 자,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에이스맨의 조향감도 느껴볼게요. 트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SE 트림 기준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차체 컬러와 통일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이를 켰더니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차량하고의 싱크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꽤나 선명한 편에 속하죠. 그리고 주차 어시스트, 그러니까 자동 주차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은 편안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저는 고카트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이야, 날렵하다, 날렵해. 아주 너무 날렵해가지고 베일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카트 모드로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변경을 했을 때 일반적인 코어 모드와 비교하면은 회전 각도, 그러니까 조향 각도가 조금 더 날렵하게 변경이 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에이스맨은 소형 SUV이긴 하지만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전장, 그러니까 이 길이가 조금 작다 보니까 방금처럼 좁은 구간에서도 오히려 2점으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예리해요. 좁은 구간이라든지 뭐 양옆에 불법 주차가 있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에이스맨의 코너링 성능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돌아보면 야, 이게 낮은 무게중심과 차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코너를 탈출해 줍니다. 그리고 얘가 4륜구동이 아닌 EWD 전륜구동 사양인데 언더스티어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차체가 작아서 그런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딱 틀었을 때 낮은 최저 지상고,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 범용 플랫폼,
그리고 안정적인 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급 조향을 했을 때 정말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면서도 안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틀고 반대편으로 딱 갔을 때 정말 이게 동급 소형 SUV에서는 감히 구현을 할 수 없는 미니만 가지고 있는 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차들 보면은 이 LSD라든지 뭐 토크 벡터링 기술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어서 코너링이라든지 급조향을 했을 때 좀 더 날렵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됩니다. 근데 미니, 제가 타고 있는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능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기 자체가 워낙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지형, 어느 도로를 가든 아주 재미지게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보조 기능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버튼 한 2번 정도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이게 앞차와의 간격과 차선 보조 유지 그리고 가감속까지 디테일하게 세팅을 해줍니다. 지금 약간 코너 구간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차선 유지 능력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핸들에서 손을 놓은 지 한 8초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 라고 경고 문구가 뜹니다. 다른 브랜드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핸들에서 운전자가 손을 놓았을 때 경고 문구가 빠르게 뜨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슬슬 뜰 것 같은데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립 감지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미니 그룹에서 10년 만에 내놓는 신규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옵션이라든지 포인트를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인 지능형 개인 어시스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음성으로도 부를 수 있지만 핸들 우측에 버튼을 눌러서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안녕 미니, 오늘 미세먼지 농도 어때? 오늘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의 날씨는 일부 구름이 끼고 온도는 -1에서 9도 사이입니다. 현재 온도는 8도입니다. 제가 날씨 말고 미세먼지 농도를 물어봤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안 알려줍니다. 그냥 날씨까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비슷한 결이니까 뭐 요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차량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추워. 온도를 높입니다. 제가 히터를 몇 단으로 틀어줘 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나 춥다. 그랬더니 히터를 틀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뭔가 추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게 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일수록 전기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내연기관차들은 추웠을 때 히터를 틀고 어느 정도 히터를 튼 다음에 끄더라도 실내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히터 이제 켰다가 끄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다시 그냥 외부 이 추위하고 진배 없어. 그냥 밖에 있는 것처럼 추워집니다. 전기차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불편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질문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베이커리 맛집 있어? 검색 결과를 표시합니다. 현재 위치 기준으로 제가 카페 말고 베이커리 맛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구현율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몇 프로가 차 있냐 이거? 그 주행 가는 거리만 나와 있네요. 세상에,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을 인포테인먼트를 누르고 또 몇 개를 눌러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이거는. 아무튼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190km라고 나오고 전비는 5.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 에이스맨은 복합 전비가 리터당 5.4k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위험해요. 이게 인포테인먼트의 모든 기능이 화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주행 중에 사용하려면은 이게 시선이 좀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 물론 크루즈를 틀고 다니기 때문에 덜 위험한 상태긴 한데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이 싹 다 없어지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배터리는 63%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190. 여기서 히터를 껐을 경우에는 202k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짠! 이번에는 미니 에이스맨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말하면 에이스맨은 5인승 차량인데요. 중앙부의 시트는 제 기준으로 한 병밖에 안 나옵니다. 즉 4인만 탑승을 해라 인 것 같고, 레그룸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한 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도 그래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약간 협소해서 그런지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연속된 방직턱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방직턱을 넘었을 때 그래도 뭔가 괜찮은 것 같나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잔진동들이 한 번 더 하고 맨으로 한 번 더. 아무래도 급이 급인지라 계속 방직턱 넘고 있거든요 지금. 자잘자잘한 진동들이 정신이 없네. 자잘자잘한 진동들이 계속 남는 형태입니다. 세그먼트로만 따졌을 때에도 얘는 소형 SUV, B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야! 저희 지금 진짜 천천히 넘고 있어요. 시속 20km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속 20km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 제가 리뷰를 할 때 늘 같은 코스를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탔었던 차량들 중에서 승차감이 가장 다이내믹합니다. 정말 다이내믹해서 뭔가 졸리다 라든지 지루할 틈은 전혀 없어요. 아주 지금 재미지입니다. 그 정도로 노면의 요철을 승객에게 아주 세분화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 또 나름 2열 현가 장치는 좌우가 토션빔 아니에요. 좌우가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근데 얘가 차체가 워낙 이 최저 지상고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주행 안정성 때문에 이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하드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속된 방직턱 구간이라든지 지금처럼 간헐적으로 맨홀이 있는 구간이라든지 지금 여기 머리 박치게 했어. 조금이라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가면 지금처럼 거의 파티예요, 파티. 아주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니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5인승 차량이지만 공간만 봤을 때에는 4인이 탈 수 있고, 승차감만 본다면 사실 2열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1열에서는 이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었는데 2열은 1열과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열에 승객을 자주 태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다른 기종 아니면은 미니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 컨트리맨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에이스맨은 혼자 내지 둘이 탔을 때 가장 좋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2열의 옵션 상태를 보면은 2열에 에어벤트 없습니다. 2열 열선 없습니다. 팔걸이 없습니다. 있는 게 뭐냐고요? 전방부에 이렇게 컵홀더가 있거든요. 컵홀더 하나랑 C타입의 충전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줄을 좀 긴 거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에이스맨은 2열 승객을 배려한 차종이다 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계속 이 손잡이를 무의식 중에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니 에이스맨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이스맨의 에어백은 총 9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의 에이스맨 어떠냐? 기본 트림 기준으로 가격은 4,970만 원이며 2025년 보조금을 대입했을 때 서울 기준 실구매가는 4,600만 원대가 됩니다. 가격만 봤을 때에는 가성비가 안 좋아서 다른 모델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미니만이 가지고 있는 귀여운 인테리어와 디자인, 여기에 주행 감성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